최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세 공약이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라는 계획이 공개되니까요. 실리콘밸리와 월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 증세안은요, 해리스 후보의 대선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효과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카멀라 해리스 증세안은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니까요. 웬만해서는 적용되는 사람들은 없겠으나 이 과세안의 상징적인 의미, 이게 추구하는 어떤 가치 내지는 철학이라는 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보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 과세안의 내용은요. 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어떤 다양한 자산이 있을 때 이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요. 설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자산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를 통해서 부유층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 증세안은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5년 예산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를 통해 10년간 대략 한 5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이득 과세 방식과는 다른 거죠. 실제 매각되지 않더라도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즉각적인 이 과세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비슷한 관점에서의 증세안일 텐데요. 자산가들이요. 매년 보유한 자산의 가치 변동을 또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요. 주식, 채권 가치, 상장사로서 이 주식시장에 그때그때 거래되면서 그 내용이 보고되는 그런 자산뿐만 아니고요. 부동산이나 개인 기업 지분과 같은 이런 이 사기업 지분이죠. 퍼블릭 컴퍼니가 아닌 그런 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요. 과세 대상이 되는 미실현 이익도 상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자산 신고 의무와 맞물려서요. 기존 자산가들에게 굉장히 큰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해리스의 증세안이 발표되니까요. 실리콘밸리, 월가에서는요. 즉각적인 반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인들과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요. 이러한 과세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요. 여러 저명 인사들, CEO들이요. 이러한 증세안을요. 매우 징벌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요. 이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게 만들어서요.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빠지지 않겠죠? 역시 이 해리스의 증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산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요. 투자자들이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그리고 창업자, 기술기업 CEO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5%가요. 이러한 방침,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혁신을 억누를 것이다라는 데 동의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참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익도 아직 실현 안 됐는데 과세만 되면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번 돈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에나 과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이 모임의 대표 주작격인 사람 중에는 이제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면서 투자자인 리드 호프먼과 같은 어떤 민주당의 고액 기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갖는 의미가 상당하겠죠. 실리콘밸리뿐만 아니고요. 월가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이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에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죠. 이게 말이 될 거예요.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상승된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게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에 다시 돌려주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겠죠. 납부한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반응을 이제 봤다면 정치적인 난관이 있겠죠. 또한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의 도전도 있을 텐데요. 이 해리스의 증세안이 현실화되려면요. 입법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상당한 또 정치적인 난관도 있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 해도 이게 상원 하원에서 강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언론의 예상이고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요. 이 과세안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하고요. 금융 프라이버시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뭐 헌법적인 논란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들이요, 이 정부의 과세 권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법적 장벽을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로 인해서 해리스 과세안이 법정에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대표적이겠죠. 이 수정헌법 5조에 따르면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뭐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뭐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을 때도 가치 상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이니 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 정치적인 난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영향을 받는 그 실리콘밸리 의 어떤 창업가들, 투자자들 또는 월가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된다라는 건데요. 이 고소득층 대기업의 큰 세금 부담을 이미 안기는 여러 가지 이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25% 지금 얘기하는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라는 것과 맞물려서 또 28%로 법인세를 높이겠다라는 게 이 해리스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 소득세에 있어서도 최대 44%가 넘는 이런 식의 이 증세가 결합이 된다면 미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고요. 실질 임금 하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경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해리스 캠프는요,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요, 또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이러한 조세 정책이요, 고소득층이 이 그들의 재정적 활동에 비례해서 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니까 어떤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부담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어떤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대선을 2달여 앞둔 시점에서요, 이와 같은 해리스 후보의 증세안은요,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뭐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반발, 그리고 정치적인 난관, 그리고 법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건데요. 실제로 법제화가 될지, 아니면 그 결과가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또 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겠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해리스 증세안 더욱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요. 그 결과 미국의 경제, 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그렇겠죠. 이제 조만간 이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네요.